아이폰 13이라 불리는 차기 아이폰에 대한 정보가 하나둘씩 유출되고 있습니다. 9월에 공개될 차기 아이폰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같이 미니와 일반 모델, 프로와 프로 맥스로 총 4종이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12 시리즈 대비 어떤 점이 바뀔지 정리해봤습니다. 마스크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페이스 아이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죠. 3월 12일에 맥루머스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공개될 아이폰에 지문 인식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출처는 영국의 투자은행인 바클레이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며 이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의 충전기를 제외할 것이라는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서 신뢰할 만한 정보 출처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은 기존의 페이스 아이디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분간은 2개의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분명 부품 원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네요. 이제는 아이폰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상단의 노치를 좋아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화면의 상당 부분을 가려버리는 노치는 분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고 이번 아이폰 13에서도 제거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작아진다고 합니다. 아이폰 12가 될 때에도 작아진다는 루머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미미하게 작아졌는데 이번에는 내부 카메라 모듈을 재배치하여서 눈에 띌 만큼 작아진다고 하네요. 아이폰 10부터 이어져 온 노치 디자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지 기대됩니다. 뒷면 카메라의 카툭튀도 처음 공개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는데요. 지금은 익숙해졌기는 한데 카메라 범프 위에 렌즈 부분이 한 번 더 튀어나오는 소위 카툭튀 때문에 먼지가 더 잘 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워서 다른 디스플레이에 기스를 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것 때문에 제 아이패드에 기스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렌즈 툭튀가 사라지고 전체가 평평한 일체형 범프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갤럭시 S21과 동일한 변화네요. S21도 한 번만 튀어나오는 것으로 카메라 범프가 바뀌어 출시되었죠. 드디어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아이폰에서도 만나보게 될 전망입니다. 아이폰 12에서도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지만 1년이 지나서야 만나게 되었네요. 갤럭시에서는 S20부터 사용되었던 스펙으로 한번 120Hz를 사용해보면은 기존의 60Hz 주사율은 오징어처럼 보이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썼던 분들이라면은 이미 경험했을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이제는 아이폰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아이폰부터는 상시켜짐 기능인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할 예정인 아이폰의 OLED 패널은 LPTO 기술을 탑재해서 갤럭시처럼 슬립 상태에서도 화면에서 알림과 시간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이폰은 밤에 시간을 보려면 항상 화면을 켜야 해서 눈이 부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편하게 시간만 확인하고 다시 잠들 수 있겠네요. 아이폰 13 모델의 카메라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3 모델의 초광각 렌즈는 f1.8 조리개로 기본 아이폰 12 모델의 f2.4에 비해서 더 밝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2 프로 맥스에만 탑재되었던 더 좋은 기능의 망원 렌즈와 센서 시프트 기술이 프로 맥스뿐 아니라 프로 모델에도 확장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에만 있던 라이다 스캐너가 일반 모델들에까지도 도입될 것이 전망되었는데요. 또 최근 정보에는 13도 프로 모델에만 라이더 스캐너가 탑재될 것이라고 다시 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애플은 더 큰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계를 했으며 전면 카메라를 줄이고 심카드 슬롯을 마더보드와 통합하여 더 큰 용량을 가진 배터리를 탑재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무게는 12에 비해 더 무거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200g에 육박해서 무거운 아이폰 프로가 더 무거워지면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무게가 부담스러운 분은 이번에는 미니나 일반 모델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 라이트닝 유선 포트가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폰이 진정한 포트리스로 진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가장 고사양인 프로 맥스 모델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유선 이어폰 단자가 빠진 것도 아직까지 불편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유선 충전 포트까지 없애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무게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임치권은 라이트닝 포트는 금년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양권에서는 13일의 금요일처럼 숫자 13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하죠. 때문에 아이폰 13의 네이밍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애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이번 아이폰 신형 모델은 번호로 넘어갈 정도의 업데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12를 살짝 업그레이드하는 12S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만약 12S로 출시가 된다면 유출러들이 이야기한 스펙 업그레이드 중 일부는 어쩌면 이번 세대를 뛰어넘고 내년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은 새롭게 5나노 공장을 도입하여 대폭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될 A15 바이오닉은 5나노 공정 플러스 공정을 도입해서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5나노 플러스는 더 상위 레벨인 3나노 공정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의 기술인데요. 현재에도 최강 수준인 A14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A15는 경쟁자를 압도하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10가지의 아이폰 13의 변경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아이폰 13에 적용되지 않고 내년에 적용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9월 출시를 앞두고 프로토타입이 확정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곧 납품업체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들이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이 모이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